수술의 경우에는 회복 과정에서 근시 쪽으로 퇴행이 많이 되기 때문에 경우에는 대부분 조금 과교정을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눈의 미소안과 원장 구형진입니다. 인간의 시력은 어디까지 좋아질 수 있을까?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상에서 제일 빨리 달리는 동물은 무엇일까요? 치타입니다. 그러면 제일 잘 듣는 동물은 무엇일까요? 귀가 큰 토끼입니다. 그러면 제일 잘 보는 동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독수리로 알려져 있습니다. 독수리의 시력은 5.0 정도라고 합니다. 5.0이라고 하는 시력은 지상 한 30m 정도 떠 있는 상태에서 땅에 떨어져 있는 벽시 하나를 구별할 수 있는 정도의 좋은 시력이 5.0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면 사람은 5.0의 시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사람의 눈은 구조적으로 5.0의 시력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독수리하고 눈의 구조 자체가 광학적으로 다르고요. 또 무엇보다 사람 눈에 광수용체, 시세포가 있는데 이게 소위 카메라의 픽셀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광수용체의 사이즈가 무한대로 작아질 수 없기 때문에 한계가 있고요. 또 사람 망막에 상이 맺힌다 하더라도 이것이 신경을 통해서 뇌로 전달이 되는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5.0까지는 가질 수 없고요. 사람의 눈이 가장 이상적으로 좋아질 수 있는 시력은 대략 매의 시력 정도라고 합니다. 3.0 정도가 나올 수 있는 한계라고 하던데 실제로 몽골 초원에 있는 목동들은 3.0 정도의 시력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매의 시력을 얻고 싶다. 시력이 2.0 이상, 2.5까지 우리가 얻고 싶다고 하면 그러면 어떻게 교정이 되어야 되느냐? 일단은 근시, 원시, 난시 이런 여러 가지 측정되는 굴절 이상도 잘 교정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실제로 고위수차라고 하는 것들도 잘 교정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고위수차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고위수차라고 하는 개념은 천문학에서 우리가 많이 빌려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별을 관찰을 한다고 합시다. 우리가 별을 관찰을 하는데 한 위에서 아무리 큰 망원경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우주에 띄워진 망원경보다 선명하게 찍기는 힘듭니다. 우주에 망원경을 띄우는 것은 대기에서 떨어져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대기권 안에서는 기온이나 기류의 변화 때문에 공기의 밀도가 달라지게 되고 빛의 굴절률도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선명한 별의 사진을 얻을 수가 없고 포져 보이는 그런 식으로 사진이 찍히게 됩니다. 그래서 우주에서 별을 찍으면 고위수차를 줄여서 더 선명한 별의 사진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시력 교정 수술 중에 고위수차를 최대한으로 줄이기 위해서 웨이브 프론트 분석을 통해서 시행하는 수술 방법이 있는데 웨이브 프론트 파면 분석기를 통해서 고위수차를 측정하고요. 검사 결과를 토대로 고위수차가 많은 부분을 조금 더 절삭을 한다든지 또는 적게 절삭을 한다든가 하는 방식으로 맞춤형 수술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도 매우 좋은 방법이지만 실제 각막이라고 하는 것이 플라스틱이나 금속하고는 다르죠. 그것을 디자인된 대로 깎는다고 해서 그 상태대로 남아있지가 않고요. 사람 눈은 살아있는 생체 조직이니까 그것이 변하게 됩니다. 상처 치유 과정을 통해서 시간이 많이 흐르는 경우는 또 사람의 눈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또 변화하는 부분들도 있고 이런저런 것 때문에 정확하게 결과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웨이프론트 수술이라고 하는 것도 실제로 시력이 2.0씩 나온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간혹은 이제 수술 받고 오시는 분들 중에서 근처 안경원이라든가 이런 데서 자동 굴절 검사 ARK 검사라고 하는데 그것을 받으시고 결과를 출력을 해서 저에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보면은 S, C, A 세 가지 값이 나옵니다. S는 근시 원시 값이고요. C 값은 난시 값을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A는 난시의 축을 보여주는 건데 수술 후 하루나 또는 일주일 이내에 검사한 결과를 가지고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술 받으시고 난 다음에는 각막이 좀 붓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결과 값을 보고 근시나 난시가 있지 않은가 하고 많이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처음 결과는 정확하지가 않다. 그러니까 마음 편안하게 생각하시고 나중에 그 검사는 최소한 한 달 정도는 지난 다음에 믿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그런데 수술 한 달 정도 지났는데도 검사 값이 예를 들어서 S 값이 마이너스 0.5가 나왔다. 그걸 가지고 걱정한다. 그러실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검사 결과 값이 마이너스 2가 나왔다.
그런 경우에는 사실상 저교정이 됐거나 혹은 퇴행이 됐거나 그래서 근시가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 마이너스 1.0 이하의 값이 나왔다. 그렇긴 한데 나는 시력이 잘 나오는 것 같다. 이것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검사상으로도 우리가 오차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이 자동 굴절 검사 값이 항상 정확하게 찍을 수는 없어요. 그 장비 자체에 문제도 있을 수도 있고, 또 검사하는 순간에 내가 초점을 잘 못 맞췄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값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과교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시력이 잘 나오는 것, 2.0 나오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3디옵터만 깎으면 되는데 좀 더 깎아가지고 원시가 발생을 한 경우, 이런 경우를 과교정이라고 합니다. 과교정이 발생하는 이유는 첫 번째로는 검사가 오류가 생긴 경우겠죠. 그래서 정확한 검사가 아니라 조금 검사가 틀렸다든가, 두 번째는 수술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경우, 의사의 술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다든가, 혹은 수술 장비에서 초기 캘리브레이션 세팅 값에 오류가 있었다든가 하는 부분도 있을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가장 흔한 원인인데요. 수술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아주 정확할 수가 없다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사람 눈이라고 하는 것은 생체 조직이기 때문에 검사상에서 문제가 없었고 수술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지만 결과적으로 사람 눈에 적용을 했을 때 조금 과교정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회복 과정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수술 후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가면서 또 사람 눈은 생각지 못한 방향으로 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나중에 과교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수술법에 따라서 약간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 병원에서 많이 하는 스마일 수술의 경우에는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 라섹 수술의 경우에는 회복 과정에서 근시 쪽으로 퇴행이 많이 되기 때문에 라섹의 경우에는 대부분 시간이 가면서 약간 근시 쪽이 될 거를 예상을 하고 과교정을 하는 경우에 몇 달 지나갔을 때 정확한 정시환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라섹 수술의 경우에는 저도 그렇고 약간은 과교정을 해서 교정을 하면 나중에 시력이 잘 나오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 회복 과정에서 어떤 분들은 생각보다 근시 쪽으로 안 가고 그냥 그대로 과교정된 채로 있는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수술 후에 과교정이 생기지 않기 위해서 그러면 병원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로는 뭐 당연한 이야기지만 검사를 잘 해야겠죠. 철저하게 장비도 여러 장비를 써서 교차 검사를 해서 눈 상태를 종합적으로 잘 판단을 해야 됩니다. 검사를 잘 받아서 검사 결과가 제대로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은 이제 의사가 그 검사 결과를 잘 해석을 해야겠죠. 한 분 한 분의 눈 상태, 검사 결과를 보고 어떻게 수술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적절한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런 판단을 토대로 수술 플랜을 잘 잡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술 후에는 또 경과 관찰을 잘 해야겠죠. 수술 후에 눈 상태가 어떤지, 근시나 원시나 난시 등이 남아있는지 이런 것들을 수술 받은 병원에서 적절한 상담을 받고 경과를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은 과교정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조금 내용이 어렵고 지겨웠을 수도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만, 이런 자세한 설명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